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번째 연속 동결을 했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가 한 어떤 질문에 하는 총재가 발끈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당시에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얘기가 스토리가 있어서 한 달 전 지난달 4월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달 25일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발표했는데 이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기존의 한국은행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 전망을 0.6에서 0.7%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0.6%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1.3%로 2배 이상 웃돈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성장했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망이랑 실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오차 범위가 너무 큰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기재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장이 민간 부문과 내수 성장으로 이루어진 질적으로 좋은 성장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성장이라고 설명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달까지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기준금리를 3.5%로 11차례 연속해서 동결하는 발표를 하고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앞에서 지난달 4월에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 1.3%를 근거로 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 원래는 올해 2.1% 성장을 전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까 앞에서 지난달에 1분기 성장률 나온 걸 보고 올해 더 성장할 거라고 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더 올려버린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걸 듣고 있던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 전망이 크게 실패한 거 아니냐?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한 건데요. 직설적으로 질문을 했네요. 그쵸. 이번에 1분기 성장률 1.3%로 2배 이상 이렇게 크게 오차나는 것도 그렇고 편차가 큰데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그동안에 보면 수시로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맞냐는 취지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의 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정책기관에서 내놓는 이런 경제 성장 전망을 가지고 물론 정부 정책도 수립하겠지만 민간에서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자금 운용 계획을 짜는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발표 결과가 기존 전망하고 너무 편차가 크고 수정하는 것도 빈도수가 너무 잦다 보니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질문으로 한 거지만 이게 일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처럼 그렇게 짚은 측면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으로 기자 질문이나 말에 틀린 게 없어요. 기자 질문의 의도 자체가 민간의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할 한국은행에서 오히려 민간이 받아들이기에 더 불확실한 자료만 제시하고 있어서 더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러니까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질문을 듣고 약간 발끈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F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꾼다. 이번에 미국도 바꿨고 일본도 바꿨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처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바꾸는 건 원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유독 국내 리포트나 국내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하는데 자기가 해외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IMF에서 고위직으로 일을 했었죠.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많이 높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는 총재는 이번에 국내 경제에서 수입이 크게 줄고 소비가 개선되는 걸 파악 못해 자기들이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까지 크게 뛸지를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수입은 줄면서 소비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 말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수입이 크게 줄고 소비가 많이 개선되는 걸 놓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왈가왈부하면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모순된 얘기인 걸 바로 알 겁니다. 딱 그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긴 하네요. 소비가 늘었는데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가 늘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입은 늡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성장 전망을 실패한 이유로 든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소비가 개선됐다는 이유는 이건 모순된 얘기고,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뭘 얘기했어야 되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나타난 현상이고 소비가 대폭 개선된 것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그렇게 크게 줄었는데 소비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생각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놓친 거네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소비가 어떻게 그렇게 개선될 수 있었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재정 지출이요? 네, 재정 지출을 보면 이게 답이 보이는데요. 아마 몇 달 전 기사를 본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올해 1월에 기재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의 65% 이상을 상반기 중에만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랬었죠. 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투자 34조 9천억 원과 민간 투자 사업 2조 7천억까지 더해서 상반기에만 추가로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돈이 막 투입이 됐죠.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신속 집행 규모가 213조라고 했고요. 총선 직전인 올해 3월만 85조 1천억 원을 지출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보이잖아요.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하반기 성장을 1분기로 상반기로 조기에 땡겨 쓴 겁니다. 민생 회복이 지연되는 걸 걱정해서인지 선거를 생각한 건지 어찌됐든 정부의 재정 지출, 이전 지출 등을 확 풀어서 한국은행조차도 성장 전망을 실패할 만큼 하반기에 써야 할 돈을 상반기에 더 써서 성장을 미리 땡겨서 만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오르고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한 거 그거 들었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3분기, 4분기 성장에 써야 할 돈을 1분기에 미리 땡겨서 써서 이번에 성장 효과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원래 나올 성장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면 그쵸. 아니면 3분기에 쓸 돈, 4분기에 쓸 돈을 정부가 추가로 빚을 계속 늘리면서 그대로 계속 쓰면 기대대로 성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물가 문제가 또 더 고조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에 나온 이 성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온 성장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미리 해서 억지로 하반기의 성장을 끌어다 쓴 성격이 큰 성장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기재부의 말처럼 경제 성장의 청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아마 이번에 2.1%에서 2.5%로 올린 경제 성장 전망을 하반기로 갈수록 또다시 낮춰서 또 수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이번에 경제 성장이 기존 예상보다 잘 나온 건 괜찮아요. 좋은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상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니까. 네, 만약에 정부의 이런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민간이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 심각한 부분이에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민간 경제에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할 정부의 각종 행정기관, 정책기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틀린 전망이 나오는 건 가이드가 아닌 오히려 노이즈를 일으켜서 민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기관에서는 모르는 부분은 해석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자기들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억지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오히려 모르는데 마치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시장에 혼선만 더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정부 정책을 펼치는 특히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신의 정책이나 판단에 맹신하거나 독단적인 사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같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벤 버냉키가 팬데믹 이후로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중앙은행들은 아직도 과거의 오래된 분석 모델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계속 틀린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